대한민국 국민들만큼 보수냐 진보냐 이념을 둘러싸고 시끄러운 갈등에 뒤섞여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술 먹다가도 싸우고 친구들하고요. 집에서 밥 먹다가도 부모 자식 간에 싸우기도 하고 저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지긋지긋한 이 보수 진보 간의 이 갈등을 떨쳐내지 못하고 사는데요. 자, 이 국민일보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이념 성향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 내용은 거의 생각한 대로인데요. 50대 이상은 자신이 보수다라는 사람이 확연하게 많습니다. 60대, 70대는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20, 30, 40대에서 가장 많은 계층은 주로 40% 안팎입니다.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40대도 그렇고 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라는 탈이념이 더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연령이나 보수가 진보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생활 수준으로 보면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보수라는 사람이 많고 또 생활 수준이 낮을수록 꼭 이념 따라 갈라지는 건 아닙니다만 보수의 비중이 조금 낮아지고 진보라는 사람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확연하게 또 웃기는 것은요. 서울 사람들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라는 사람들의 비율이 제일 많고 이 TK 지역은 보수 성향이 47.6%고 광주 전라는 진보 성향이 32.9%로 보수 성향 16.7%를 앞섰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경상도에 살면 보수, 전라도에 살면 진보가 되고 서울에 살면 죽도밥도 아닌 거에 때는 이게 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가치라는 건 어느 지역에 사는가를 떠나가지고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또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자신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건데 대한민국은 지역에 따라서 사람의 이념과 가치관이 처음부터 다르게 형성될 조건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건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요.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라는 사람들이 40대 이하는 다 대부분 절반 보다 조금 못 미치는 이 비중을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보수가 진보보다 좀 더 많습니다. 한 2배쯤 많습니다. 그리고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라는 사람이 40대, 30대, 20대는 제일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총선에 새누리당이 압승이 예상된다. 자, 새정치연합이 워낙 그야말로 디디하게 구니까 이 모양 이 꼴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음 대선에 보수가 승리할 것이냐. 저는 경제 상황이 내년부터 굉장히 안 좋아질 우려가 있고 내후년은 더 안 좋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외생 변수, 즉 중국이나 미국에서 불어온 어떤 경제적 충격이 생긴다면 한국 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선동이나 한마디로 그걸 뭐 홍보라고도 하겠죠. 이런 어떤 부분에 넘어가서 순식간에 바깥치우자라고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상대가 말하는 것이, 즉 야권이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라도 시원하게 해주는 쪽을 선택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양극화가 지나치게 많이 진행되고 있고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막혀서 흑수저 작식은 흑수저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조적인 시각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요. 저는 이걸 옳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르건 떠나서 실제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기름이 마른 벌판에 촉촉하게 부어져 있는 상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외견상으로 보면 보수도 진보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성냥불만 하나 끄어들면 순식간에 왼쪽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저는요, 요즘 새누리당이 하는 꼴을 보면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맞이해서 현재 우리 사회에 부딪히고 있는 수많은 이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도 있습니다. 제가 새누리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새정년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죠. 저는 새정년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보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보수가 제대로 현상을 인식하면서 뭔가를 바꾸어 나가지 못할 때 보수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요. 버몬트주가 한때는 공화당의 아성이었습니다. 캐나다하고 이 지중해 연안에 이 근접해 있는 미국 제일 북부 메인주 옆에 버몬트 아닙니까? 그 버몬트주가 공화당 보수주의자의 아성이었는데 거기에 샌더스라는 사람이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저는 이 사람은 좌파지만 본인이 한마디로 시민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좌파지만은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2%로 첫 선거에서 2%를 얻었던 사람이 이제는 상원의원이 되어서 한마디로 자기가 그만둘 때까지 할 수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버몬트주는 이 사람이 버몬트주의 주 수도인 블링턴 시장이 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하원의원이 되고 연방 그 다음에 연방 상원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버몬트주가 이 어떻게 보면 버니 샌더스 한 사람에 의해서 거의 좌파의 아성처럼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러냐? 이 사람은요, 미국 사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고쳐나가려고 실천적 노력을 했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의 보수라는 의식이, 버몬트주의 의식이 바뀌어간 겁니다. 자, 보수를 표방하면서 가짜들, 거짓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거짓들이요, 거짓 보수를 청산하고 정말로 우리 보수주의야말로 우리 사회에 같이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문제들을 리더들이 개선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자, 한국의 보수요, 반성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한마디로 선동꾼들로 난무한 민노총이 노동계를 장악하고 특정 종교가 국민을 우롱하는, 그리고 야당이 집안 싸움만 맨날 해도 국민들이 저절로 정권을 야당에 뜯어 바치는 이런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자, 폭풍이 불기 전에요, 이 폭풍을 대비해서 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나무를 베고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될 때입니다. 자, 이런 의식들로 대한민국은 그래도 보수가 진보보다는 좀 많이 많다. 그리고 뭐 죽도 밥도 아니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큰코 다칠 겁니다. 여론조사를 보고 제가 생각이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라는 사람들은 20대가 특히 40%인데요. 30대는 좀 더 많고 40대는 45%도 넘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사람들 속에 한번 불만 질러버리면 불이 붙게 되어 있는 그런 환경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보고 왜 항상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냐 불만스러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려고 제가 굳이 이런 방송을 할 필요가 없죠. 저는 우리 사회에 잘못되어진 현실이나 고쳐야 될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정치가 필요한 이유고 언론이 필요한 이유고 저같이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요. 이 세상이 항상 밝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주말 연속극을 보거나 일일 연속극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 방송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공무원의 노후 준비와 일반 자영업자의 노후 준비가 극단적인 대척점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 이야기도 듣기 싫을 건데요.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그래도 듣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공무원의 노후 준비는 월등하고 자영업자는 최악이라는 KB금융지주연구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 은행에서 한 거니까 정확한 거겠죠. 자,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노후 준비는 안돼가 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자, 자녀들을 위한 사교육비, 그 다음에 이 주거 비용, 또 더 나아가서 결혼 비용, 대학 비용 이런 데 시달리면서 노후 자금의 부족에 대다수가 시달립니다. 공무원도 시달리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시달리는데 그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 양극화가 결혼 여부, 혼자 사는가, 독신인가,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연령대에 따라서 크다는 겁니다. 자, 2015년 한국 비연태 가구의 노후 준비 실태를 보면요, 한 그 가구가 은퇴했을 때 예상되는 필요 자금이 월 평균 226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럼 얼마나 돼 있느냐?
11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저축하는 돈, 공적연금, 퇴직금 등이 다 반영된 겁니다. 자, 회사에서 퇴직을 했을 때 받는 공적연금, 또 내가 매달 내는 국민연금 같은 연금, 그리고 내가 또 연금보험이라든지 연금저축이라든지 넣어놓은 개인저축,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게 3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10만 원밖에 안 된다. 100세 시대가 오는데 솔직히 말하면 필요한 돈의 절반도 안 되는 돈밖에 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부부 가구보다는 독신 가구가 노후 준비가 양호하고 자녀가 있는 사람보다는 자녀가 없는 사람이 양호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지 혼자 벌어서 지 혼자 사는 사람은 저축을 좀 더 많이 한 겁니다. 우리나라 맞벌이가 있지만은 상대방이 한 명은 좀 시원찮거나 또 외벌이 하는 사람이 아직은 더 많은 현실입니다. 그 다음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자식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이런다고 은퇴 이후에 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하고 또 공무원 아닌 사람 보면요. 공무원이 노후 준비가 제일 탄탄하다는 겁니다. 공무원은 노후에 필요한 자금의 72.6%를 필요 자금으로 착실히 준비해 가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는 33.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의 반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자, 이 공무원은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충실한데요. 자영업자는 물론 자영업자도 이런 공적연금에 들 수 있습니다만 들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는 자기 개인 저축이나 주택연금, 부동산 자산의 의존도가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후 준비는 이제 하도 빈곤한 노후가 많다고 언론에서 홍보했으니까 이런 준비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데요. 각 가게들이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노후 준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노후에 대비해서 필요한 돈을 얼만큼 준비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준비 지수가 30 미만인 가구가 25.7%입니다. 재무 준비 지수에 있어서는 10% 미만인 가구도 27.2%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저 국민 중에서 4분의 1 이상은 노후가 되었을 때 거의 빈곤한 계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조사에서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도 한 4분의 1, 잘 못 되어서 거의 없는 사람도 4분의 1,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4명 중에 1명은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노후를 쾌적하게 지낼 수 있고 4명 중에 1명은 거의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다 어정쩡한데 그 사람들도 노후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높은 세대일수록 즉 50대, 60대일수록 노후 준비가 훨씬 안 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30대, 40대가 노후 준비가 낮다는 거죠. 자, 근데 50대는 이제 곧 저 같은 50대는 노후가 될 건데 이런 50대가 앞으로 은퇴 기간이 임박했는데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은퇴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생활이 예상이 되겠죠. 특히 은퇴를 코앞에 둔 50대 중에 36.3%가 노후와 관련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금융연구소에서 추천하는 방식은 지금 가진 게 집이 하나 딸랑인 사람들은 좀 있다. 이 사람들이 다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집을 잡히고 그 대신에 은행에서 이렇게 매달 얼마씩을 받는 형태. 그리고 이 사람이 일찍 죽거나 하면 정산해서 자녀들에게 주죠. 물론 은행은 주는 돈만큼의 2억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집값을 다운그레이드 시킵니다. 자, 한국 사람들 늙어서 달랑 집 한 채도 없는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달랑 집 한 채 있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집을 주택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주택연금 제도를 체계화하는 노력을 해야 그나마 노후가 불안한 사람들이 조금은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자, 주택연금 한때 활발히 도입되다가 너무 많은 사람이 신청하고 또 집값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다시 금융기관들이 좀 소극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서 정부가 거의 공적인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같이 집의 대부분이 아파트고 아파트 가격의 등락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주택연금을 금융기관이 하려고 하면 그 기준가치를 얼마에 두고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의 폐해라는 게요, 주택연금을 받는 부분에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집값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면 주택연금 제도가 매우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이런 조사만 할 게 아니라 정부를 보고 아파트 가격의 등락이 심한데, 그럴 때 아파트 가격의 몇 프로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연금을 주고, 그렇다고 너무 낮게 기준하면 받을 돈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나머지 얼마만큼은 보정제도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성장의 과정에서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을 노동 일선에서 일하도록 독려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성장의 과정에서 최고의 전성기에 있었던 50대, 60대도 물론 엄청난 부를 이루었지만 그 이전 세대보다 적어도 정작 자식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한다고 자기들이 노후를 보낼 돈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자식들은 이제 부모에 대해서도 노후에 보탤 돈도 없습니다. 자기들 먹고 살고 손 안 내밀면 다행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적으로 이 국민연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50, 60대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나서서요, 국민연금이 부족한 부분을 주택연금으로 보완을 해주면서 은행들로 하여금 집값 등락에 구애받지 않고 주택연금을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을 써야죠. 제도 개선이 신속하게 요구됩니다.